보시고 이렇게 추천드리는 바로 이 안에 식이섬유. 서울시 장박사님 내려오셔서 안녕하십니까. 통합의학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짱박사TV 장성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통합의학 암치료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가 통합의학의 정의에 대해서 일단 알기 전에 보완 대체약이라는 걸 먼저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미국의 학회에서 나온 보고에 의하면 암 생존자들이 보완의학의 방법을 이용하는 비율을 보면 최대한 74.4% 정도가 된다라고 통계가 있고요. 우리 2011년에 나온 2007년 통계에 의하면 65% 정도가 암 생존자들이 보완 대체약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통계입니다. 일본에서도 보완 대체약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2005년 통계인데 44.6%가 암 환자들이 우리 의료적에서 이런 보완 대체약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질환을 보면은 유방암이나 여성암 같은 경우 보통 51.6%나 44.8% 정도로 많은 높은 비율로 많은 여성분들이 보완 대체약을 좀 사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가 JCO라는 학회에 발표됐는데요. 이렇게 많은 암 환자분들이 이런 대체약을 찾는 이유는 첫 번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우리가 표준의학에서 안 해주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잡는 심정이 아주 크고요. 또 비주류의학에서 우리가 답을 뭔가 찾아야 된다고 하는 환자분들의 어떤 능동적인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내 몸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치료하겠다라는 자가치료를 통한 자기 권한의 어떤 부여, 또 우리가 표준의학이 아닌 전통의학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으신 분, 또 제약회사가 자연의학을 좀 억압한다, 이런 음모론, 또 많은 이런 대체의학의 정보가 인터넷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서핑을 통한 어떠한 그런 어떠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암 환자를 직접 상대로 하는 사기 마케팅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 정도로 대단한 효과가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당히 암 환자 말 그대로 사기죠.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여기 속는 분도 의외로 많습니다. 가족 친지로부터 듣는 암치료 비법들이 있는데, 민간요법이라고 하는데, 환우분 입장에서 암에 걸리면 주위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총동원돼서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저 환자들이 뭐 했더니 좋았더라, 이런 어떤 비법들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부분들이 대체의학의 대체요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많은 대부분의 대체요법들은 되게 비싸다는 거죠. 우리가 암에 걸린 분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대체요법이 문제가 사실은 조금의 효과일 수밖에 없는데, 많은 것들이 식품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근데 이것이 흡사 표준의학을 대체해서 하지 않고 이것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의 잘못된 약속들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환자를 현혹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고, 우스갯소리로 암 환자만큼 이런 암 시장이 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사실은 걱정스러운 표현들인데요. 또 의료인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으면, 올바르게 잘못된 치료입니다라는 걸 알려주지 않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바로잡아야 될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우리가 치료의 시기를 놓치고 또 연기를 하는 경우에 있을 수 있는데, 유방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초기 유방암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하고 표준 치료를 하면 대부분 경우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암입니다. 근데 유방의 어떤 특징 때문에 이것을 보존하려고 하는 여성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요법이라든가 대체약을 이용해서 우리가 기존의 표준의학을 하지 않고 또 수술을 받지 않고 뭔가 치료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신데, 이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암이 자라고 전이까지 해서 흔히 말하는 사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이제 상당히 대체약할 때 가장 큰 폐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폐해들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이제 의료인들이 이런 보완 대체약을 더 깊이 연구하고 있지 않아서 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반성할 것들은 반성하고 우리가 근거 있는 것들은 좀 받아들여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시도인데요. 이것은 MD 앤더슨이라고 미국에서 가장 큰 암센터입니다. 그래서 텍사스에서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서는 보신 대로 통합의학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암센터입니다. 이곳의 자료인데요. 이제 통합의학이란 무엇인가? 보통 그거 하기 전에 먼저 대체약의 정의부터 말씀드리면 대체약은 일단 현우의 근거가 없다라는 어떤 전제 조건이 좀 있고요. 전통 현대의학의 치료에서 이용하지 않고 있는 어떤 치료 방식을 보통 대체약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보완의학이란 무엇인가? 효능에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있을 수도 없는데 우리가 전통의학 치료가 아닌 치료 방식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인 현대의학, 즉 정통 현대의학과 동반해서 사용하고 있는 치료 방식을 보통 보완의학이라고 이제 우리가 현대의학을 보완한다 해서 보완의학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이런 걸 묶어서 보완 대체의학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통합의학이란 건 무엇인가? 이 통합의학이라고 하는 인터그래티브 메더신이라는 것은 전통 현대의학과 보완의학, 대체의학 중에 근거가 있는 것을 통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보통 통합의학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이런 시도가 있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대의학, 의대에서 이런 보완 대체약을 강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한방도 사실은 의대에서 우리나라 의대에서는 우리가 전혀 교육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다음 강의에서 제가 언급해 드릴 내용인데 우리가 일본 같은 경우는 전국의 의대에서 다 한약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 있는 것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의사님들이 지금 처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의대 교육 과정이 너무 이제 타이트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보완 대체약 중에 근거 있는 것들을 강의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료인들이 나서지 않으면 환자들 입장에서 전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완 대체약, 또 여기 의사들 입장에서는 한의학도 보완 대체약인데 이것들 중에 근거가 있는 것을 통합해서 같이 사용하자 하는 움직임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의 55개 암센터, MD 앤더슨, 하버드 다나파버, 메모리얼 스론 캐터링 암센터 같은 미국의 3대 암센터에서는 모두 다 통합의학 암치료를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통합종양학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통합종양학은 이런 통합의학 안에서도 암을 다루는 파트가 통합종양학 파트인데요. 통합종양학의 정의는 기존의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를 포함한 통상의학적인 접근, 즉 쉽게 말하면 표준의학을 반드시 같이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부정하면은 그건 통합의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통 이제 대체의학인 경우가 많고요. 동시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근거 중심적으로 보완 대책에 접근해서 이 둘을 보다 효율적으로 통합해서 환자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술, 항암, 방사선의 표준의학, 즉 현대의학이 하는 치료법들을 수용하는데 그걸로 안 되는 경우 또는 생각보다 관리가 안 되는 경우는 우리가 한의학을 포함해서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고 부작용을 완화하거나 효능을 좀 더 높여주는 치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는 의료인 중심으로 우리가 암 환자를 봤다면 좀 더 암 환자 중심으로, 환자 중심으로 치료하자고 하는 것이 이제 통합종양학의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래서 근거 중심이기 때문에 이제 과학이면서 여러 가지의 치료법들, 이런 수술항암, 방사선 이런 것들과 같이 동행하면서 더 효능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보조적인 치료들이 다 통합종양학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MD 앤더슨에서는 이런 통합종양학을 5개 파트로 나누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다루고 있는 게 생물학적 치료법입니다. 생물학적 치료법은 이제 약초라 그러죠. 우리가 통합종양학에서 가장 중시하고 있는 파트가 약초입니다. 그래서 그 약초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게 한의학이기 때문에 상당히 융합할 수 있는 파트가 많이 있는 거죠.
또 흔히 식이보충제, 이것도 이제 의료인들이 반드시 건강기능식품이 진짜 드셔도 되는 건지 안 드셔도 되는지 이걸 가이드하지 않으면 상당히 환자들 입장에서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거 있는 것들 가이드하고요. 또 대용량 비타민요법 역시 통합의학에 속하고, 특별치료식이라 해서 항암 치료식 역시 암 환자별로, 암종별로 또는 좀 더 치료별로 가이드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신훈련은 특히 이제 통합의학에서 많이 강조하고 중시하는 요법인데요. 암 환자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고, 우리 수술항암 방사선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또 물리적인 어떤 외부적인 스트레스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스트레스를 망치를 하면 염증 환경이 돼서 암이 생존하고 확산하고 전이하는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게 대단히 암 환자의 치료의 예후를 좌우하는 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완요법, 긴장하지 않고 이완하거나, 암 환자들 많은 부분이 이제 불면증이 많은데, 이런 이완이나 체면이나 이미지 유도법, 또 암 환자들은 운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거 있는 운동법 중에 요가라든가 태극권, 기공 같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하게 한다든가 하체 단련 운동을 하게 해서 암 환자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는 운동 기반 요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수교법과 물리치료 요법이 있는데, 수교법은 이제 손을 이용하는 우리 카이로프라티라든가 마사지 요법 같은 경우가 이런 치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에너지학이라는 것은 이제 에너지를 이용해서 레이키라든가 힐링 터치라든가 외계 기공이라는 요법을 이용해서 일종의 마사지 요법들을 좀 더 확장한 개념입니다. 전의학 체계는 뭐냐면, 우리가 특히 이제 현대의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병의 근원, 암이라고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좀 더 이제 해부학적으로 보는 의학이라면, 우리가 전의학 체계는 뭐냐면은 인체를 하나의 어떤 모든 하나의 일단 전일적인 하나의 관점으로 봐서 이제 암 환자들을 우리가 하나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소화장애도 유발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근골격 문제도 많이 올 수가 있는데, 하나의 어떤 체계로 보고 치료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학 체계입니다. 대표적인 게 한의학이고요. 또 인도의 아유르베다 의학도 전일의학 체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의학이고요. 그래서 통합의학에서는 이런 한의학이라든가 근거 있는 전통의학을 좀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MD 앤더슨 같은 경우는 이런 통합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즉 육체적인 영역, 정신적인 영역, 사회적인 영역을 나누어서 우리가 통합적으로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육체적인 영역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계신 치료법, 표준의학 치료법, 항암, 수술, 방사선, 약물요법이라고 이런 치료법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고, 또 휴식이라든가 영양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재활, 이런 어떤 육체적인 치료, 또 우리가 침술이라든가 마사지가 다 통합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암 환자들은 여러 가지 보조적인 이제 관리가 되게 중요하고, 통증을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통합의학적인 통증 클리닉이 있을 수 있고, 센터가 있을 수 있고, 또 암성 피로가 상당히 좀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암성 피로에 대한 통합의학적인 어떤 센터라든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미국의 3대 암센터에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SIO라고 있는데, 아까 말하는 통합의학 종양학을 전문화하는 미국의 55개 암센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회가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합종양학 학회라고 하는데요. 이 학회 같은 경우는 매년 학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근거를 발표하고 있고요. 또 이 학회 안에 사이트에는 또 가이드 같은 것들을 이제 근거를 제시해서, 근거 등급을 다 제시해서 우리가 실제로 암 환자들 모두 다 적용할 수 있는지, 이건 근거가 없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다 의료인들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회입니다. 국내에도 우리가 통합종양학 학회가 있는데요. 바로 KSIO라고 해서 대한통합암학회입니다. 사단법인이고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단체입니다. 아마도 의사하고 한의사가 연합해서 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지금 학회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학회에서는 주로 이제 이런 전문가들, 쉽게 말하면 통합의학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여러 가지 연수 과정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런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의학이 왜 암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지, 또 음식이 어떤 게 의미가 있는 거, 도움의 근거가 있는 건지, 항암 중에 주의해야 될 음식은 뭔지, 방사선 치료에 더 시너지를 줄 수 있는 어떤 음식이 뭔지, 운동은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의대에서 안 가르치지만 더 이제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궁금해하고 관심 있어 하는 영역이고요. 제 강의는 대부분 이곳에서 많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통합의학 암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표준의학을 함께 이런 통합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우리가 전문 암센터에서 치료를 병행하시면 훨씬 더 유의성 있는 도움이 되는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